대남섬요? 9월호. 요번에 그 뭐지? 상온 자기 부상 물질이라고 물질을 발견했다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그 물질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이렇게 슈퍼맨처럼 그걸로 슈트를 만들어 입으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제 이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은 중력이 하나도 작용이 안 돼야 그렇게 하늘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은 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어떤 식으로든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물질로는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안 될 거고, 아마 외계에 있는 물질이 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구보다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행성에서 캐온 물질이라든지, 그러면 지구 중력이 약할 테니까 위로 뜨겠죠. 뭐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빨리 신물질 발견됐으면 좋겠고, 지구에선 힘들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잼버리 사태로 본 잼버리 문제점. 깜짝 놀랐죠. 가뜩이나 수해가 나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잼버리를 한다고 갑자기 애들이 잼버리 온열 환자가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더만 한국이 언제 잼버리 한다 그랬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보이스카우트 그거래. 보이스카우트 야영하는 거래. 그럼 애들이 와서 몇 명이나 오겠어? 애들 와서 야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5,000명? 45,000명이 와서 야영을 했답니다. 물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호텔로 봐도 45,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상암 경기장을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저 많은 인원이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입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부가 과연 홍보를 했나? 글쎄요. 난 뉴스에 잼버리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잼버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를 좀 적게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이동이 없으니까. 잼버리는 텐트 치고 야영지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아마 홍보를 별로 안 한 게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친구들이 심각하고 벌레도 문제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또 음식에도 또 곰팡이가 나온다 그러고 참 이렇게 전체적인 뉴스, 보도된 뉴스를 봤을 때 준비를 너무 형편없이 하지 않았나. 그 새만금이 갯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만금 그 잼버리 야영장으로 처음에 그 설치가 됐던 새만금이 어떤 곳이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 김대중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한 걸로 아는데 국토를 넓힌다. 그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국토를 넓힌다는 그 취지로 그쪽에 이제 전라도 쪽에 갯벌을 이제 막아가지고 물을 빼서 거기를 이렇게 농지화 하겠다. 농지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도 욕을 많이 했어요. 저거 해가지고 농지 만들어서 얼마나 이득이 있겠냐. 저거 왜 만드냐. 그거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본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길 농지로 쓰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카오 같은 카지노 센터를 만들려고, 카지노 그런 타워 같은 거 만들려고 했겠죠. 바다도 바로 바짝 붙어 있고 중국하고도 가깝고. 왜냐면 그걸 만들었을 때, 새만금 만들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중국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시대 흐름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굉장해질 거다 이래가 중국어 배우고 그럴 때였어요. 이제 그 초기요.
중국어 배우고 난리칠 때 초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카오 같은 거 치면 이제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농사 지으려고 하진 않았을 테고. 그죠? 하여튼 그 새만금 그래가지고 그 갯벌이니까 갯벌에 사는 미생물들이 물이 빠지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대운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운하는 그냥 물이라도 흘려보내면 괜찮잖아요. 이거는 물을 가둬야 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완전 막아버려야 되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형태니까. 완전 그 썩은 내가 그 시궁창 물하고, 그러니까 그 하수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막아놨으니 그 시궁창 물, 그 쓰레기 물, 오물, 그 더러운 물, 폐수 막 이런 게 막 거기를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다, 환경 재앙이다, 온갖 그 했는데 물을 일단은 공사를 다 막아버리고 물을 일단 퍼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퍼냈으니까 농사를 짓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완공대가 농사를 지었는데 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염도가 높아서 쌀 농사 지으면 쌀이 이제 그 사료용 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쌀 농사도 못 짓고 그 사료, 동물 사료 청보리라고 있거든요. 청색이 나는 보리가 있어요. 그거 소사료로 쓰는 어떤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거를 심어놨죠. 천문학적인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요번에 뭐, 잼버리 그 사회 간접자연 비용, 도로 만들고, 전봇대 세우고, 상하수도 시설는데 11조 원 받아갔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토목공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더 이상 예산은 안 주니까 전라도에는 돈이 없고 그 전북에는 돈이 없고 하니까 전벌이 한다고 유치해가지고 그 돈 땡겨가지고 상하수도 공사 했다 이렇게 봐야 지금 이제 뉴스 흐름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엉뚱한 데 썼나 보죠. 잼버리에다 안 쓰고 다른 데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엉망진창이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좋은 제가 사진을 예전 그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어요. 미군 야영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을 올려봤는데, 저게 여기 30인용 텐트라고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24인용 텐트죠. 군대는 보통 24인용 텐트 쓰니까 24인용 텐트 끌 겁니다 아마. 그죠? 24인용 텐트를 저렇게 쫙 깔아놓고 야영을 해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 밑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저렇게 많이 저게 간이 화장실인지 아니면 수술식인지 정화조 묻은 화장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실을 저렇게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죠? 저 정도는 돼야죠. 그죠? 45,000명이 먹고 자고 싸면 저 정도는 돼야죠. 전 다음에 잼버리를 만약에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잼버리 할 때는 저렇게 24인용 텐트나 30인용 텐트를 쳐서 그 온열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더울 때 하면 30인용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좀 더위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인용 텐트를 그렇게 쳐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30인용 텐트 한 1,500개 정도 치면 되더라고요. 꽤 적지 않은 숫자긴 한데 1,500개 정도 치고 냉풍기도 1,500개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인용 텐트로 그렇게 쫙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텐트, 2인용 텐트에 어떻게 다 냉풍기를 넣어요. 그죠?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잼버리도 잼버리 수채 쪽도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발 맞춰가지고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텐트 치고, 저렇게 텐트 치고, 그 작은 텐트 치는 거 실습을 하면 되죠. A조, B조, C조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접고, 다시 가방에 넣어놓고, 다시 또 B조 나와가 텐트 치고, 설치하고, 접고, 다시 넣어놓든지, 아니면, 한 텐트당,
30명이면 텐트 15개만 치면 되잖아요. 텐트 한 2주 동안 기간이 기니까, 그죠? 텐트 하나가 30명씩 자니까 2인용 텐트 15개 쳐가지고 한 텐트씩 야행하면 되잖아요. 하루씩.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온열 환자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잼버리는 꼭 텐트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약간 조건이 있다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해야지. 그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온열 환자 심해지고 전부 2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텐트에만 있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잼버리 주최 측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 같은 걸 세워놨어야죠. 그죠? 그냥 가면 그 주최 측에서 주최하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주최 측에서 만들어 놨어야죠. 그죠? 너무 그 나라에 다 떠넘기는 건 아닌가? 한국 같은 데서 모기나 벌레가 한 마리도 없다? 그건 현실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논농사 이런 거, 밭농사, 농농사 이런 걸 많이 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그 새만금 같은 곳에서는 더 불가능하죠. 그죠? 바로 옆에 바다 있고, 물론 바닷물이 들어오면 곤충이 안 자란다고,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물론 향나무나 은행나무 심으면 벌레가 좀 덜 있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해요. 거기서 냄새가, 향나무나 은행나무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벌레가 안 생긴다 뭐 그런 얘기 하긴 해요. 그죠? 나무를 근데 6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나무 같은 거 왜 하나도 안 심었는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건 아마 이제 잼버리 끝나고 복구를 시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경이 되게 멋진 조경을 한 곳이 많거든요. 최소한 그 여가부 장관이 유튜브 그 캠핑장 1시간만 봐도 저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거는 내 뉴스에서 저 화면을 저기 잼버리 텐트 친데 딱 보는 순간 뭐 됐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던데,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늘 없는 거는 뭐 텐트를 쳐도 되긴 한데, 그 군대에 가면 위장막이라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여름에 훈련 뛰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막이라고 쳐요. 이렇게 그물같이 생긴 까만색 햇빛 가리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쳐서 그늘을 만들거든요. 그럼 위장막 같은 걸 쳤으면 훨씬 그래도 덥긴 하겠죠. 온풍이 이렇게 부니까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늘 같은 게 좀 더 생겼을 텐데 오히려 위장막 같은 걸 좀 더 많이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아무로 안 심을 것 같으면. 근데 텐트를 쳐놓긴 했어요. 텐트를 쳐놓긴 했는데 45,000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4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야영을 하다 보니까 저거보다는 조금 더 그늘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잔디를 깔기는 좀 너무 크죠? 그죠? 너무 광활한 대지로 돼 있죠. 잔디를 깔기에는. 어디 피난민촌 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잔디를 깔기에는 너무 땅이 넓고, 그래도 깔면 깔 수는 있죠. 그죠? 6년이나 준비 기간이 있으면 깔면 깔 수는 있죠. 그죠? 6년 동안 씨만 뿌려놔도 잔디 자라긴 할 테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나무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죠? 여기 사진으로 봐도 조금 있긴 한데, 근데 텐트 침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낙하산 착륙하기 참 좋네요. 그죠? 저 텐트가 낙하산이라고 가정하면 한 2만 개 정도 떨어지겠네요. 그죠? 한 2만 명 정도 낙하산 착륙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낙하산 하기 좋네요. 그죠? 낙하산 이렇게 착륙하기 참 좋은 장소네요. 그죠? 대규모의 병력이 낙하산 착륙하기 참 좋은 장소예요. 그죠? 아무튼 잼버리에 대한 잼버리 주최 측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잼버리 주최 측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한국은 잼버리를 이거는 뭐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국은 솔직히 잼버리 유치하면 안 되죠. 그죠? 이때 태풍 오고 덥다는 거 뻔히 알면서 저거 보면 뭐 피해가 아니면 준비를 단단하게 하든지. 그죠? 한국은 솔직히 잼버리는 유치하면 안 됐어요. 그죠? 저 뻔히 저거
이상한 일 생길 거라는 걸 뻔히 저기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죠? 다행히 잼버리가 거의 끝날 때쯤에 태풍이 와서 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태풍 와가지고 때려버렸으면 저 애들 다 죽었, 세월호 참사같이 고등학생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잼버리도 왜 텐트 야영만 위주를 하는지, 그날에 가서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수학여행 같이 이렇게 뭐 촬영이 가냐 있으면, 아니면 걸어서 가까운 곳이면 걸어서라도 뭐 가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캠핑장에 계속 있는 걸 고수를 하는지, 그죠? 만약에 온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계속 캠핑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의 문화, 뭐 어디 가서 체험도 좀 하고, 관광, 물론 잼버리가 관광 온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죠? 뭔가 그 잼버리도 단순히 그냥 캠핑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을 하고, 그 나라의 어떤 생활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런 걸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짐이 되어버린 여성가족부. 국제행사 유치해놓고 아무 대책 없는 정부. 수해 대책에 이어 연속으로 보여주는 무능함. 온열 환자 100명, 코로나 환자까지 방역의 구멍. 근데 잼버리, 그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완화됐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는 하고 왔어야 되지 않나? 45,000명이 모이는데, 그건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온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나라가 추운 나라라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 30도 이상에 올라가니까, 그 나라가 추운 나라라서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온열 환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침 또 그게 있었어요. 이게 여가부하고 뭐 이건 잼버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침 또 칼부림 사건이 직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잼버리의 시작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좀 보기 드문, 물론 한국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대낮에 칼로 찌르고 다니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때 연속적으로 예고살인까지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마침 뭔가 노린 테러 같이 잼버리 기간 내내 칼부림 예고하고 막 칼로 실제로 사람을 찌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잼버리가 역대 잼버리 사고 이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어났던 사고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군요.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 압사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미국에서 잼버리 하는데 압사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뭐 일본에서 온열 사고도 있었고, 그죠? 근데 사고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연속으로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서 봤지?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하니까 13일의 금요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스토리가. 수해 나서 또 해병대 병상 한 명 죽었죠. 그거마저도 비슷해요. 여가부 장관이 그거 같아요. 제이슨. 이게 또 이름이 여침 또 제이슨이에요. 이름도 제이슨이고, 약간 그 여가부 장관이 그 제이슨 엄마 같은 그런 느낌? 하는 말투나 이런 게, 제이슨 엄마 같은 느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 이거 여러분들 혹시 13일의 금요일 유튜브 보니까 하이라이트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비슷해요. 소름이 돋아요, 한번 보시면. 마침 또 13일의 금요일이 또 칼부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냥 슬러시 무비라고 그러죠. 썰어버리는 그런 무비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싸우고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팍 찍어버리죠. 13mm 금요일이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그 전에 영화는 어떠냐면 이제 결투를 하죠. 치고 받고 이래 뭐 주먹으로도 맞고 한 대 차고 발로 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훅 찔러버리죠.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죠? 뭐 봐주고 뭐 대사 없이 그냥 훅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지금 연쇄 예고 살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길 가다 그냥 확 찔러버리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가부의 그 잼버리 관련 영상이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에 있더군요. 여가부 장관이 청문회도 많이 했더만요. 뭐 잘 되고 있냐, 현장 가봤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 문제 없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해놓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침 수해가 터졌죠. 보름 전에 수해가 터져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긴 했어요. 거기 분명히 물이 고였을 텐데, 거기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관리를 전혀 안 했던데, 뉴스 자료화면 이렇게 보면 청보리가 하나도 제거가 안 돼 있고 그대로 자라있어요. 심지어 전혀 캠핑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더운 날에 나무도 하나 없는 땡볕에 한국 사람이야 이 기후에 익숙하니까 약간 더워도 그냥 그늘에 앉아 있으면 더우면 집에 가고 그러면 되지만, 한국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 같은 기간에 그 더워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죠? 같은 기간에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온열 환자. 물론 약간 고령이시긴 하지만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더 많이 죽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고, 뭐 버스에서 잠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2주 하니까 2주만 버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엉망진창 될 뻔했죠.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 자원봉사자들 식중독 걸려가지고 대회 직전에 식중독 걸려가 거의 꽤 많은 인원수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그 생각나십니까? 그 식사 개판으로 져가지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가버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평창 때도 개판될 뻔했죠. 그죠?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그죠? 그 문재인 정권 때하고 이 짐벌이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시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더 채우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업 같은 데서 자원봉사자를 보내주면 사람만 더 채우면 됐거든요. 어차피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건물 같은 게 다 돼 있으니까 사람만 어떻게 보충만 해주면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 변수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죠? 잘못하다가 그 물이 만약에 그 새만금에 물 차버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피난시설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게 전부 대학교 기숙사고 교회 강당이고 좀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마침 또 방학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 없어요. 그죠? 뭐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 45,0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호텔이 어떻게 잘 거예요. 그죠? 호텔이 4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될걸요? 그죠? 그 사람들도 이미 그때가 휴가철을 하고 겹치기 때문에 마침 또 휴가철하고 겹쳐가지고 예약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힘들죠. 그죠? 아무튼 한국이 참 국제행사를 잘했었는데, 86 아시안게임 때부터 지금까지 국제행사 하면 한국이고, 평창 때도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어떤 국제행사를 참 잘했었는데,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죠? 외국에서 지금 외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 3일은 그렇게 하고 3일 이후에는 그렇게 했나? 왜 바뀌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죠?
저는 그 밥 먹는, 제가 이제 조리사다 보니까,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4만 5천 명이 하루에 3끼 밥을 다 먹는다면 도대체 몇 끼를 해야 되나? 13만 5천 끼를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루에 3끼를 다 먹으면 13만 5천 끼예요. 하루에. 대한항공 기내식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대한항공 기내식이 하루에 식사 준비할 수 있는 게 7만 끼랍니다. 자동화 시설 다 돼 있고 뭐 하는 그런 다 돼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만 끼를 할 수 있대요. 그럼 13만 5천 끼 같으면 회사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지금 회사가 몇 개가 참여했는지 아워홈밖에 이름이 안 나오던데, 회사가 몇 개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단체급식 회사, 대형 단체급식 회사 2개에서 3개 정도 해야죠. 저는 2개보다는 3개를 해야 되지 않나? 3끼 다 안 먹으려면 한 회사당 4만 5천 끼씩, 그죠? 한 끼당 15,000끼씩. 조리사의 피로도도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도 힘드니까 하루에 1,500끼씩, 하루에 한 끼에 1,500, 15,000끼씩, 하루에 45,000끼씩 3개 회사가 나눠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죠? 뭐 혼자서 수의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분명히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식자재 같은 게 품귀 현상이 일어날 텐데, 물가가 오르겠죠. 그죠? 분명히 물가가 오를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김치 담가 먹는 건 그렇잖아요. 배추 양이 생산이 많이 됐을 때, 뭐 물론 안 될 때 담가 먹는 것도 있지만, 배추가 생산이 많이 됐을 때 김치를 담가서 저장해놨다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5만 명이 하루에 13만 5천 끼를 해 먹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봤는지, 그죠? 왜냐면 시장에 물건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행군이 저기서 야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아찔하죠. 그죠? 좀 아찔해요. 누군가 저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적군이 저기서 야영을 했다 하더라도 아찔하고, 아까 제가 낙하산 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만약에 특공대가 낙하산으로 저기 떨어지면 그것도 아찔한 상황이고, 그죠? 어떤 적군이 와가지고 저기서 주둔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긴 해요. 그죠? 굉장히 평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게 탕금대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난 처음에는 탕금대인 줄 알았어요. 약간 탕금대 느낌이, 신립장군의 임진왜란 신기장군의 탕금대 있잖아요. 약간 그거 느낌도 좀 났어요. 진흙 뻘밭에다 텐트 쳐놓고 막 약간 전멸하듯이, 뭐 상황 자체도 탕금대하고 비슷하고. 마침 또 MBC에서 그 연인이라는 어떤 드라마를 지금 사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탕금대랑 비슷하네, 내용이. 신립장군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신립장군 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내용, 스토리 자체가. 뭐 아무튼 마침 또 신립장군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를 또 하고 있어요, MBC에서. 그래서 이제 탕금대 갖고 좀 안 좋아요, 그죠? 탕금대가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게 탕금대가 다 점멸당한 이야기인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새만금에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만약에 누가 상륙하면 골치 아프지 않을까? 중국에서 만약에 전쟁한다고 여기다 상륙하고 기지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물론 저렇게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 대구에서 얼마 전에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항공기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문 열어 제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 항공기 같은 게 이렇게 위장을 해서 날라오다가 문 열고 낙하산 뛰어내리면 어쩔 거예요, 그죠? 저 갯벌이라 땅도 푹신푹신한데. 뭐 아무튼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CCTV라든지 뭐 군부대라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일이 밀수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 쪽은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CCTV라도, 고성능 CCTV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13일에 금요일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잼버리에요. 그죠? 이게 모티브가 잼버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프레디 그 나이트메어라고 있죠. 이 복장이 보이스카웃 복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것도 혹시 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유명한 공포영화지 않습니까? 제가 연관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스토리를 봤는데, 이게 그 어떤 아저씨가 유아를 유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뭐 그런 내용의 그건데, 연관성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미국 문화, 근데 모자를 보면 약간 보이스카웃 같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어떤 이런 영화들, 잼버리와 관련된 영화가 좀 있나 봐요. 솔직히 2주 동안 저렇게 캠핑하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악몽일 수도 있죠. 그렇게 막, 우리가 군대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2주 동안 야외 훈련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적당하죠. 그죠? 한 2주 정도 이동하고 막 땡볕에 텐트 치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해놓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엄청나게 집에 와서 또 정비해야 돼. 부대가 들어오게 해서 정비하고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그죠? 군대에서 훈련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악몽 같을 거예요. 이 제목 배우모처럼 완전 악몽 같을 거예요. 나이트메어 같을 거예요. 그죠? 뭐 요즘은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옛날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옛날 대통령들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여가부는 요번 사태를 딱 해서 잘해가지고, 그래도 여가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역시 여가부는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더 굳어졌어요. 역시 여가부는 없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 거의 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년에 여가부 없애버릴 거예요, 그죠? 아무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아예 그 유치를 하지는 말든지, 그죠? 아예 신청을 하지는 말든지, 신청해놨으면 확실하게 하든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잼버리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제품들의 어떤, 그게 미래에 대한 고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에 대한 고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분명히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야, 한국 재밌었냐, 어땠냐,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 재밌더냐, 뭐, 잘해주더냐. 근데 뉴스 보도에서 전부 뭐 욕하는 스타일로 나갔으니까. 그죠? 분명히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한국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불매운동 같은 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친구가 그 나라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한국에 옛날에 잼버리 갔는데 개판이더라,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냥? 응? 아무튼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잘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잼버리 시설의 표준화. 얼마 전에 그 이근대위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도망가고, 뭐 누가 이렇게 13일의 금요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고, 뭐, 숨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3일에 금요일 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 어떤 행동,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고, 싸우고, 그런 행동,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영화 내내 그런 게 나와요.
특히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죠. 이 영화와 이제 스크림이라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모패에서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디 가도 잼버리에 대해서 그걸 안 하려면, 모기에 안 물리려면, 모기나 벌레를 좀 피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잼버리가 계속해서 8월 달에 한다면 계속해서 온열 환자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어디에 가든 유럽도 지금 덥잖아요. 그죠? 다음에 폴란드에서 한다 그러던데, 하여튼 유럽도 덥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뭐 계속 춥진 않아요. 그죠? 유럽도 덥단 말이에요. 그죠?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아까 그 30인용 텐트, 24인용 텐트 있죠? 그걸 한 30인용 같이 만들어가지고, 온풍기를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텐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축구 경기장처럼 이렇게 규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잼버리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잼버리 조직 내에도.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꼭 텐트 치는 형태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표준을 연구해서 요거의 텐트 하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요렇게 잼버리를 하는 나라는 요런 시설을 갖추어 주세요라고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 나라에 텐트 갖고 와서 그 나라에 맡기지 말고, 바닥은 뭐로 공사를 하고, 잔디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매뉴얼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는 그 경기 규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규격이 딱 있으니까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 규격이 애매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규격대로 설치를 안 하는 거죠. 그죠?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 일회용 푸세식인지 수세식인지, 수도는 샤워실은 뭐 벽으로 할 것인지 하드 타입으로 할 것인지 그냥 천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너무 애매해요. 그죠? 그리고 의료진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의료시설 병상은 침상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식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식사는 최소한 어떤 수준의 숙자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뉴얼화 만들어서 잼버리 주최하는 측에 매뉴얼을 전달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잼버리가 한층 더 발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크림이라는 영화, 공포영화긴 한데, 스크림은 되게 유명하죠. 가면 쓰고 이렇게 찌르고 다니는. 지금 최근에 개봉한 시리즈도 있고, 재밌기는 과거 시리즈가 재밌죠. 서로 짜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은 알고 있다. 이것도 약간 캠핑 갔다가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이 친구들한테 복수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이거는 자기 친구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살인자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죠. 특히 스크린 같은 거랑 최근에 일어났던 예고 살인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한국은 잼버리를 어떤 유격장을 만들어 놓으려 그 한 게 아닌가. 지금 마침 그 더운 날에 유격 뛰는 시기죠. 그죠? 여러분들 유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 옛날에 진짜 사나이 보면 유격 뛰는 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유격장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물론 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격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거기 보면 약간 참호 격투하듯이 이렇게 구덩이도 파놨던데, 뭐 선착순하고 이랬던 건 아니겠죠? 설마 그 온열 환자가 선착순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퍼진 건 아니겠죠? 그죠? 아무튼 잼버리 시설의 표준화를 해서 매뉴얼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거기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미리 보는 총선, 민주당 플러스 스카이 출신들이 합당을 하지 않을까. 탄핵 때 그 주축 세력이 모여가지고 창당을 하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 김한길 씨라, 요번 대선 때, 김한길 씨라든지 옛날에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안철수 아저씨가 그 옛날에 민주당 인사들하고 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박지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가 당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옛날 민주당 인사들.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 옛날 탄핵 때 했던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추리예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지 않을까. 왜 탄핵을 시킬다고 생각을 하냐면 공천을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죠? 지금 윤석열, 이재명 쪽에 이렇게 공천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공천을 휘두른다 그러는데 보통 공천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몇 명 안 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몇 명 공천 못 받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임기가 그 총선이 끝나도 그 한 3개월 얼마 정도 그 인수인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탄핵 발의가 끝내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공천 못 받으면 총선 전에 탄핵 발의 해버리면, 그 탄핵 발의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받지 않습니까? 6개월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조사할 때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 총선에 개입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민주당 쪽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도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잘해가 뭐 꼬투리 하나 잡으면 탄핵시킬 수도 있고. 그죠? 민주당이 지금 딱히 뭐가 없어요. 민주당이 다음 총선 때는 뭐 탄핵도 없고 뭐 이슈가 없잖아요. 저 국회의원 수가 확 줄 거라는 거는 전라도 정당이라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 개박살 날 것 같으니까 그나마 경기도에 인기 있는 이재명 의원을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의석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까지 나가리가 된다면 완전 폭망하겠죠. 전라도 정당으로 지역 정당으로 그냥 박살이 날 텐데. 그래서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가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고 버리자니 그것도 큰일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7, 8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던데. 그리고 분명히 선거법이 바뀔 거예요. 그죠? 아마 요번 총선부터 아마 사전투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바뀌겠죠. 아무 때나 이제 투표 못하게 하겠죠. 그죠? 뭔가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바뀔 거예요. 그죠? 300석에서 250억 정도로 의원수 줄일 듯. 아베가 총 맞아 죽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베가 총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일본 아베 당이 전체 255석을 얻었는지 일본 국회의원이 전체가 255석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255석 정도를 얻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50석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이래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50석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255로 해봤더만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255석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작년에
그 민주당이 174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석을 얻게 되면 의석수의 3분의 1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헌법을 고칠 수 있어요. 그죠?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럼 법을 이제 헌법까지 다 뜯어 고치겠죠. 민주당이 170석 정도 얻고 법을 많이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아마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의석수를 몰아주고 헌법을 뜯어 고치게 하는 딜을 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엔 200석은 현실적으로 얻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딱히 이슈도 없는데 뭐 탄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슈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석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뭔가 새몰이를 하면 170석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하진 않다. 그죠? 170석 정도 얻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현실적으로 얻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잘하면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워낙 폭망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만약에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한다면 뭘 할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썰전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런 걸 유추해 보면 이제 미국처럼 4년 2번 정도 하는 거, 그런 거 하겠죠. 그리고 모병제로 바꾸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2025년까지 그 모병제 한다고, 월급 200만원까지 올려준다고, 낮더군요. 이거는 모병제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그죠? 5.18 정신 헌법 표기. 근데 이걸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민주당이 전라도 가가지고 뭐 많이 이런저런 뭐 참여도 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보안법 수정하겠죠. 그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억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영장없이 체포하는 거, 도감청임 이제 증거 인정되는 거, 뭐 그 검수한 바 그걸 이제 검사 역할을 더 강화하겠죠. 그죠? 계속 자백 타령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자백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죠? 뭐 강력한 세금 추징, 돈 없으니까 세금 추징하겠죠. 그죠? 뭐 형량을 올리든지, 뭐 탄핵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탄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한다든지, 탄핵 방법을 바꾼다든지, 뭐 그룹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거 하겠죠. 그죠? 뭐 더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거 정도를 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1, 2년 안에 우연히 몇 년 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다. 그렇다는 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계획되어진 대로 그냥 할 거다. 그죠?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뭐 긴급조치 19호 같은 거 그런 거 할래나?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기대는 안 돼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법이 바뀌면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룰이 바뀌잖아요. 룰이 바뀌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얼마 전에 김영란법 고쳤잖아요. 뭐 15만원까지 괜찮다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바꾸지만 그 국민들 생활에 좋은 건 안 바꿔요. 그죠? 아무튼 그럴 바에 김영란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제가 저번 달에 8월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완화되는 법이 김영란법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 개정을 하네요. 그런 건 신속 정확하게 빨리 통과를 시키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총선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총선이 여러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이 결정.
글쎄요. 아무래도 어른이 좀 더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잘 속거든요. 잘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순수하고 깨끗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가면 쓰레기 같고 악마 같은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남을 속이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른들은 이미 그런 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도 있고 미성년자 보호 같은 건가? 하여튼 뭐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세상을 완벽하게 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벌이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저게 만약에 그냥 고등학생들만 와가 캠핑했다고 한번 봐봐요. 의료진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냥 고등학생들끼리 새만금에 4만 5천 명이 와서 텐트 치고 야영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애들 막 열나서 쓰러지는데 아무도 안 챙겨주고 막 던져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어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제 요즘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또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 우리 때는 공부 못하고 이러면 거의 인생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도 정해져 있지만 공부 못하면 그 우리 인생은 거의 뭐 하고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일례로 장원영 양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즈원 그거 합격하고 나서 자퇴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퇴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자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쉬운 정학이나 자퇴나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전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상상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과감하게 자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자기 진로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자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장원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자기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있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요즘 친구들은 점점 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죠? 점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부모님들도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요. 부모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옛날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최고였거든요. 의사, 변호사, 또 뭐였지? 의사, 변호사, 판사였나? 하여튼 뭐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이 최고라서 뭐 열쇠 3개를 갖고 가야 된다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단순히 돈만 벌려면 사자는 별로죠. 요즘 오히려 사자들이 돈을 못 벌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돈만 벌려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죠? 이건 누구였더라?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씨인가?
뭐 지금 잘렸죠.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하여튼 지금 나가게 됐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했던 발언들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서 연설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봐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게 더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줄 거는 이 친구가 나쁜 길에 접어들지 않게 항상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뭐 물어보면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그죠? 그런 게 부모님 힘든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뭐 그런 게 부모님들의 이제 역할이 아닌가, 그죠?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 모든 대한민국 어른들의 바람이에요. 우리 다음 세계가 잘못되기보다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국민들 어른들의 바람이지,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안 좋은 길 나쁜 길로 유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도와주고, 그게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 어른들이 잔소리한다, 꼰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어른들의 말도 좀 귀 기울여서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죠? 상류축 만능키 같은 거는, 상류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만 가면 한 50% 정도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서울대로 들어가는 상류층의 만능키를 얼마면 살 수 있을까, 그죠? 전 참 궁금하긴 해요.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2004년생들의 간편사주, 갑은 큰 고목 또는 나무가 우거진 산림이고, 시는 무쇠덩어리 교통수단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같은 새이다. 이게 2004년생들의 간편사주예요. 2004년생들이 병장이 되는 해 2026년이 되면 어떤 해가 되냐, 병5년 해가 되는데, 병은 태양 또는 영광로 같은 불이고, 오는 어둠을 밝혀주는 광선 또는 화산 덩어리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잘리고 모두 불타버리는 사주, 즉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가지 이렇게 국제정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고, 미국하고도 좀 으르렁거리면서 중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과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기술 문제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있고, 언젠가 한판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자가 뭔가 화약고 같이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와중에 2026년이 사주가 이렇게 돼요. 병5년. 제가 그 예상하는 전쟁 시기는 2026년 2월 한 17일, 그러니까 병5년이 음력이니까 병5년 1월 1일이 딱 되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이후 1월 이후가 되겠죠. 그게 쥐띠면 약간 무리니까, 쥐띠면 약간 무리니까 구정 지나나 3월달쯤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제가 왜 2월 구정 때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구정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서울이 텅텅 비죠? 보통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와서, 어른들이랑 이렇게 친척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구정이니까. 서울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서울을 빨리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교통정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원부대가 도착을 못하게 된다. 즉, 방어진을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서울에서 만약에 뭔가 터졌을 때 예비군을 소집하기가 힘들어요. 왜? 다 집에 갔을 테니까. 지방으로 내려갔을 테니까 예비군 소집하면 길이 엄청 막히겠죠. 그죠? 예비군을 소집한다고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만 먹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졸업을 먼저 하고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군대로 동원하기가 힘들어져요. 학생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구정대라 붕 떠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대가 특징이 이렇게 사주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죠? 보통 그 연생들이 한꺼번에 군대를 가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2004년생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연기를 안 하고 군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역병들이 대부분 2004년생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주에 적용을 받는 친구가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타오른다 이런 거 보면 어째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대선 전에 온 나라가 불났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불, 울진 산불, 경북 산불, 그리고 각 여기저기 공장에 또 불났죠. 불이 참 많이 났어요. 그죠?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은 없나? 글쎄, 막을 방법은 있죠.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그랬을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내려오질 않는 한 바다로 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바다를 건너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로 오긴 하지만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는 작아요. 그죠? 캐봐야 뭐 1000명, 몇천 명 수준이죠. 장갑차하고 이렇게 큰 대규모 인원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배로 와야 돼요. 그죠? 큰 배로 실어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행기로는 특공대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다는 건 어차피 그렇게 대규모 항만 시설이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고, 어차피 부산을 안전하게 잡아야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뢰를 쫙 깔면 되지 않을까. 바다에다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소규모 부대는 우리나라도 707이나 UDT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제 군대 갔을 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규모 부대는 충분히 제압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대규모 부대가 상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쫙 깔아놓으면 돼요. 부산 근처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뽀개버려야죠. 그죠? 항구에도,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 3년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부릴지는 모르겠죠. 한국에 일본군이 주둔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대규모의 부대가 오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니면 핵폭탄을 한 발 쏴서 나라를 마무리 시키든지. 그래요? 일본이 전쟁을 하려면 분명히 핵을 준비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요즘 시대에 전쟁을 하려면 핵 없이 세계 전쟁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핵을 가지고 오겠죠. 사오든지 가지고 오겠지. 그죠? 분명히 핵 개발을 완료한 후에 전쟁을 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원심불리기를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폭탄 몇 개 정도는 갖고 있겠죠. 최소한 한 발 정도는 만들겠죠. 한국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EMP 효과를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확률이 높죠.
그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 한국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간다고 도로에 쳐몰고 나가 하면 개판되거든요. 미리 나가서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면. 자기 경제적 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어학연수 한다는 셈 치고 한 2006년 1월달 2005년 말이나 2006년 1월달쯤에 외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짐 싸가지고. 그래가 전쟁 안 나면 오면 되고 뭔가 좀 추상하거나 찝찝하면 안 오면 되고. 외국에 돈 있으신 분들 외국에 집 한 채씩 사놓고 그래요. 호주 같은데 집 한 채씩 사놓고 그래. 필리핀이나. 그죠? 여유 있으면 요즘 호주에 집 많이 사던데. 미리 해놔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냐면 일본이 뭐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태 같은 걸 봤을 때 계속해서 강도나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저거는 언젠가는 시비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가끔씩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오염수에 저거 탱크에다 기름 채우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이 정말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항공유를 사재기 할 겁니다. 그죠? 항공유는 기름을 정제하면 가장 양이 작게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부터 일본이 항공유를 사재기를 할 겁니다. 비행 전투기 띄워야 되니까. 그죠? 기름을 디젤 뭐 이런 기념 원유 같은 걸 사재기를 하겠죠. 그리고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구리나 화약 같은 걸 엄청나게 구매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탱크 만들어야 되니까 쇳덩어리, 무쇠덩어리 이런 거, 쇳덩어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수입할 거예요. 자동차 엔진 만들어야 되겠죠? 그쪽, 일본에는 어차피 뭐 자동차 만드는 기술은 있으니까. 비행기에 어차피 F-35가 있으니까. 일본이 방어만 하는데 F-35 150, 심지어 스텔스기를 120대까지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 없다고 보거든요. 저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항공모함을 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중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침략을 하지 않고는 침략을 안 하는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본은 항공모함, 경항모가 있죠. 왜 경항모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경항모가 있어요. 지켜보면 3년,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건 사격 연습하는 거겠죠? 사격 연습하는 거고, 그러고 부대 같은 거 배치가 잘 돼 있나? 그럼 만약에 일본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루트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방송국들 보안이나 경호 같은 거 강화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방송국들을 특공대가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럼 만약에 일본군이 빠른 속도로 서울을 진격하면 어디서 끊어야 되나? 그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한 번쯤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그죠? 그리고 현재 일본군이 갖고 있는 무기 성능은 어떤 수준인가? 그런 것도 한 번쯤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스트라이커 부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한 장갑차 같은 거.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일본이, 특공대 같은 스타일로 휘젓고 다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총을 청와대를 노릴 가능성이 크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용산을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죠? 거기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차피 만약에 특공대가 온다면 소총부대니까. 그죠? 또 청와대 보안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대통령 출근할 때 덮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약간 테러리스트나 게릴라 전술 같은 걸 쓰겠죠. 그죠? 대통령을 납치한다든지, 대통령이 출근할 때 공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2006년이면 거의 임기가 끝나갈 때예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예요. 그죠?
레임덕식이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연금 문제하고 노인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둘이 죽이고 막 이런다면 전쟁이 터지면 노인들이 가장 먼저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근데 연금 안 줘도 되죠. 지금 이제 슬슬 1960년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 연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드디어 오거든요. 한국도 연금 문제가 있죠.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몇 년 받았겠죠. 분명히 문제가 어떤 수치상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둘 다 해결이 되겠죠. 전쟁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상급증 당뇨 환자, 뭐 저희 아버지도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지만 한때는 뭐 심각한 한 6개월 전에는 굉장히 5, 6개월 4월쯤 4월 3월 말쯤에는 뭐 심각해서 입원도 했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저번에 병원에 갔을 때 오히려 이제 저혈당이라고 오히려 저혈당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혈당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한 몇 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당뇨라는 게 이게 온몸이 녹아내리더군요.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몸에 있는 단백질 이런 게 녹아서 다 소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멈춰지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뉴스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하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뇨 환자가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그 몸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단백질 아미노산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번 달에 8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8호 때인가? 7호 때 그렇게 이야기 해드렸나? 하여튼 아미노산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V 아침 방송에서 요즘 당뇨 환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당뇨 환자로 7초에 한 명씩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렇게 사망을 하고 있고, 당뇨 위험군과 현재 당뇨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과 당뇨 위험군 사람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고, 현재 당뇨 앓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물론 당뇨가 전염병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은데 전쟁을 하면 골치 아프게 되겠죠. 의약품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이상급증 당뇨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코로나처럼 해가지고 약을 만들든지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제를 만들든지 빨리 환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거 혹시 그 백신 부작용 같은 건 아닌지. 원래 백신을 맞고 나면 한 4, 5개월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계산해 보니까 3월 말에 입원했거든요. 31일 날인가 그때 입원했으니까 4, 5, 6, 7, 지금 8, 5개월이에요. 5개월 정도 되니까 혈당이 떨어지더라고. 혹시나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백신 맞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이게 백신하고 백신 예방 접종한 거하고 당뇨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백신 효과가 지금 만약에 떨어져서 당뇨도 같이 좋아지면 다행이고, 그러면 당뇨 환자가 확 줄어버릴 테니까. 그죠? 만약에 같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그렇겠죠. 그죠? 이걸 어쨌든 당뇨를 환자를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숫자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전쟁 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당뇨 환자, 저희 아버지 같이 저렇게 쓰러져 버리면 어디 가서 치워버려요? 그냥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당뇨 환자가 심각해요. 그리고 합병증 같은 거 걸리면 더 심각해지고. 아무튼, 잘 안 낫는다 그러죠, 당뇨가. 당뇨가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아무튼, 이상급증 당뇨 환자.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 당뇨 환자들이나, 물론 다른 환자도 힘들겠지만, 특히 당뇨 환자는 굉장히 전쟁하면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걸로 또,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약이랑 음식물을 줄 테니까, 뭐, 일본한테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2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죠? 왜 뭐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2026년까지, 만약에 2026년 전쟁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2, 3년 동안 열심히 당뇨 환자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무튼, 이상급증 당뇨 환자,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에게 한등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